우리가 매일 쓰는 돈. 근데 이 돈,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냥 종이 쪼가리? 아니면 스마트폰 속에 찍힌 숫자 아닌가요? 오늘 그 돈에 숨겨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디지털 화폐에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지금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10,000원짜리 한 장 있죠? 아니면 은행 앱을 켜보셔도 좋고요. 거기에 찍힌 숫자들,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서부터 돈의 본질을 파고드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돈이 아예 없던 세상 상상이 가시나요? 모든 거래의 시작은 바로 거기 물물교환에서부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인류가 어떻게 물건과 물건을 그냥 맞바꾸는 원시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금속이라는 인류 최초의 금융기술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물교환,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엄청나게 불편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제가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배를 원해요. 그럼 배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사과를 원해야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욕구의 이중적 일치라는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상품 화폐입니다. 헤이,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두가 원하는 이걸로 거래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곡물이나 소금 같은 거였고요. 그런데 말이죠. 곡물이나 가죽 같은 걸 돈으로 쓰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소금 한 줌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딱 맞춰서 쪼개겠어요. 또 소는 갑자기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무역이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이런 단점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치를 재기도 어렵고 나누기도 힘들고 들고 다니거나 보관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인류가 마침내 찾아낸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속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금속은 썩지도 않죠. 작게 만들어 들고 다니기도 편하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치 손실 없이 나눌 수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화폐 역사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딱 규격화된 동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랄까요? 재미있는 행동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유명한 그레셈의 법칙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똑같이 100원짜리 동전인데 하나는 순금이고 다른 하나는 금도금이라고 쳐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뭘 먼저 쓰시겠어요? 당연히 가치가 낮은 도금된 동전을 먼저 써버리고 순금 동전은 고이 모셔두겠죠. 바로 그겁니다. 나쁜 돈이 시장을 돌아다니고 좋은 돈은 사라져버리는 현상. 정말 인간 심리를 정확히 꿰뚫는 법칙 아닌가요? 금속 화폐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작은 거래엔 좋았지만 만약 집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금화가 가득 담긴 상자를 수레에 싣고 가야 했을 거예요. 너무 무겁고 위험하잖아요. 바로 이 불편함이 화폐의 다음 진화를 이끌어냅니다. 드디어 무게가 거의 없는 돈, 바로 종이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물론 종이돈이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세공업자들이 당신금 내가 안전하게 맡아줄게요 하고 써준 보관증에서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이 보관증을 금 대신 거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발전해서 정부가 이 종이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보증하는 금본위 화폐가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냥 정부의 약속만 믿고 쓰는 돈으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돈의 가치는 그 재료, 즉 금이나 은 자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종이 쪼가리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로지 그걸 발행하는 정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즉 신뢰가 그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을 명목화폐 또는 신용화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fiat money라고 하죠. 이건 말 그대로 믿음 하나에 모든 가치가 달려있는 일종의 약속 증표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더 추상적으로 변합니다. 돈이 점점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손에 잡히는 금속이나 종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은행 컴퓨터 서버 어딘가에 찍혀있는 숫자가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현대 금융과 전자화폐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한쪽, 그러니까 통화학파는 야, 진짜 돈은 정부가 찍어낸 현금뿐이야 라고 주장했고요. 다른 한쪽, 은행학파는 아니, 은행에 예금된 돈도 당연히 돈이지 라고 맞섰습니다. 이 두 학파의 치열한 논쟁,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네, 결국 은행학파의 손을 들어주게 됐고 덕분에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통화의 개념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는 완벽한 전자화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돈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냥 카드 속 칩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떠다니는 디지털 신호로 존재하게 된 거죠. 지금 지갑에 다들 카드 한두 장씩은 있으시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아니면 교통카드 같은 선불카드. 이게 다 전자화폐의 한 종류예요. 이 카드들이 뭐가 다른가 싶지만 사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돈이 나가느냐의 차이죠. 신용카드는 나중에 내는 후불, 체크카드는 지금 바로 나가는 즉시 결제, 선불카드는 미리 내놓는 선불.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화된 돈들은 그냥 은행 계좌에서 잠만 자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돈들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통해 쉴 새 없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면서 경제를 움직이는 거죠. 돈이 실제로 일을 하는 곳, 바로 그 금융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무시장, 다른 하나는 회사의 소유권, 즉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시장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채무시장에선 내가 그냥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에선 내가 그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 되는 겁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심지어 어떤 금융상품들은 이 두 세계의 특징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넣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전환사채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인데 나중에 원하면 이걸 그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의 가치는 순수한 채권으로서의 가치에다가 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의 가치, 즉 옵션 가치를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도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만들어서 파는 시장, 이걸 발행시장이라고 해요. 공장에서 막 나온 신상품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발행된 증권들을 투자자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시장, 이걸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중고시장 같은 개념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유통시장이에요. 왜냐? 유통시장이 활발해야 유동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유동성이 뭐냐면 내가 가진 자산을 언제든지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을 언제든 팔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발행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주식을 사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통시장이 경제의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돈은 그저 금덩어리나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는 것. 돈은 언제나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온 하나의 기술이라는 사실이죠.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해 금속, 종이,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이 기술의 진화는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